것들은 보조적인 방법이고 정말 우리 아이 키를 쑥쑥하게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아내하고 지금 요즘 우리 아이한테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춰볼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. 고민들을 많이 하시죠.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요? 네, 그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이 이제 단순하게 키가 큰 호르몬이다라고 생각만 하시면 좀 안 되고요. 그래서 성장 호르몬은 좀 주의를 하고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일단 성장 호르몬은 검사를 해서 검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결핍증이다라고 진단이 내렸을 때는 사실은 그 의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. 그러나 이제 요즘 아이들이 성장 호르몬 검사를 실질적으로 해보면 키는 안 크지만 성장 호르몬 아주 좋은 아이들이 상당히 더 많아요. 그래서 키가 크는데 방해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서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게 우선이고요. 네, 그 주사는 적응증이 사실은 심각한 질환인 경우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하고 고려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맞아요. 어떤 문제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너무 한 가지를 맹목적으로 너무 급하게 결정을 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. 물론 꼭 필요한 애도 있을 거예요, 성장 호르몬이요. 근데 이제 맹목적으로 무조건 좀 키를 키우기 위해서 내지는 미용의 목적으로만 성장 호르몬을 맞는다는 거는 우리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맞으면 그냥 다 키가 크는 줄 알고. 그래서 근데 이게 성장 호르몬이 정상인 케이스 그런 경우에도 키가 잘 안 자라는 애들이 종종 있잖아요. 딱 세 그룹으로 좀 나눠볼 수 있어요. 크게 나누면. 첫째는 잘 안 먹는 애들 있죠. 식욕부진. 그러니까 잘 안 먹거나 혹은 먹어도 흡수가 안 되고 또 소화가 안 되거나 또 좋은 건 먹었는데 설사하고 이런 어떤 소화기 쪽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아이들 보면은 한 번 감기가 걸리면 한 달 내내 나슬만 하면은 또 걸리고 나슬만 하면 또 걸리고 그래서 감기로 인해서 생기는 다양한 증상들 뭐 기관지염, 폐렴까지도 이렇게 릴레이로 이렇게 앓는 애들이 있어요. 그런 아이들도 좀 잘 안 크게 되고 또 요즘 사회적인 문제로 심각한 어떤 성조숙증. 좀 일찍 크고 안 크는 아이들. 성조숙증. 네. 그 성조숙증이라는 것이 이제 성적인 발달이 평균 또래보다 빠르다인데 그 빠르다 기준이 2년 빠르다예요. 그래서 여자애들이 만 8세 이전에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가슴 멍울이 잡히고 이러면 신체적인 변화가 생긴다든지 남자애들은 만 9세 이전에 성호르몬이 나와서 이제 고환이 커지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것을 성조숙증이라고 하죠. 사춘기가 시작이 되면 왕창 크게 되죠. 그러니까 그것이 보통 2년 이상 빨리 왔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커 보이지만 최종 성인 키가 됐을 때 1년이 빠르면 대략 한 5cm씩 손해를 보거든요. 그래서 2년 빠르면 평균 10cm가 손해를 볼 수가 있다. 그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어릴 때 작았다가 뒤에 확 큰 분들인데 어떤 친구들은 보면 나 중학교 때 1학년 때 키가 지금이에요.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. 네네네. 그런 친구들이 그러면 성장판이 좀 빨리 다치 그렇죠. 케이스라고 그런 보면 돼요. 친구들은 사춘기가 이제 남들보다 일찍 왔다. 한 2년 정도 빨리 왔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. 그럼 그 뒤로는 안 커요? 그 뒤로 이제 성장판이 완벽하게 닫혀서 하나도 없다고 해도 사실 그 후천적인 영양 상태나 운동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2, 3cm 정도는 더 클 수 있습니다. 숨은 10cm를 우찌켜야 될까요? 그러면 이게 우리 지금 사실 부모님들의 가장 큰 관심이면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의 키를 좀 키울 수 있을까 이걸 텐데. 네, 그 키우게 하는 그 황금 법칙 3잘 법칙이 있습니다. 3잘. 네, 그러니까 첫째 잘 자고 그다음에 잘 놀고 그다음에 잘 먹기 이것이죠. 네. 그러니까 잘 자기, 잘 놀기, 잘 먹기까지. 그래서 잘 잔다는 거는 하여튼 자는 동안에 성장 호르몬 분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충분히 숙면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, 또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죠. 네. 근데 참 우리 큰애만 보더라도 일단 자면은 잘 자요. 근데 늦게 자서 그렇지. 아, 늦게 자요? 네, 그러니까 뭐 학교 숙제하고 그리고 또 월화 수목 또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? 드라마를 또까지 봐요. 보고 자면 11시에 자는데 또 아침 또 7시 전에 일어나요. 학교를 일찍 가기 때문에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잠이 잘 자는데 좀 시간이 좀
부족한 것 같아요. 제가 맞아요. 생각해도, 그죠? 네. 그렇죠. 한 8시간 정도 자야 됩니까? 가장 좋은 거는 이제 10시부터 키가 정말 작다면 10시부터 자는 게 가장 중요하고 예. 잠자는 환경은 아주 칠흑 같은 까만 밤. 예. 그러니까 이 창이나 이런 데서 빛이 들어오면 안 돼요. 네, 그리고 또 요즘에 뭐 음악을 듣고 이렇게 이어폰 끼고 자는 애들도 있는데 그래서도 안 되고 또 자기 전에 요즘에 그 애들 카톡 많이 하잖아요. 네. 이런 것도 안 해야 되고 게임도 안 해야 돼요. 이게 잔상 때문에 깊은 숙면을 방해하거든요. 그리고 집안에 이제 너무 건조하거나 답답하거나 특히 요즘에 같은 경우에 이제 환절기가 되면은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는 애들이 많은데 알러지가 있는 경우, 진드기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 답답한 공기 안에 밀폐된 공기 안에서는 좀 숙면하기가 또 어렵거든요. 그러니까 환경을 좀 잘 맞춰줘야 돼요. 아이들이 잘 자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습니까? 음식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감자나 아니면 바나나, 뭐 키위, 아몬드 이런 음식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따뜻하게 우유를 살짝 이렇게 데펴가지고 주는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되는데 일단 숙면에 도움되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좀 방해되는 음식을 좀 끊는 게 중요하니까 좀 뭐 콜라나 이런 아니면 밀가루 패스트푸드 이런 걸 또 섭취하게 되면 소화에도 부담을 되면서 숙면을 못 하니까 치킨, 뭐. 네 그런 거를 좀 밤 늦은 시간에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먹고 싶은 영양소 먼저 먹여주고 나중에 조금 더 먹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좀 일찍 먹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유도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. 보통 음식이 나쁜 게 대부분 맛있는 건 몸에 안 좋아. 맞습니다. 결국은 이제 먹는 걸 챙겨야 된다는 얘기예요. 저도 사실 궁금한 게 있습니다. 그 코치님한테 운동 전문가니까 뭐 엄마들이 많이 물어봐요. 잠자기 전에 운동하는 게 좋냐? 아니면은 그 아침에 운동하는 게 좋냐?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숙면을 할 수 있는 운동이 있냐? 이건데 한번 저도 궁금해서. 그러니까 숙면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뭐 성인들도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일단 막 과도한 운동을 해서 힘들어서 이렇게 피곤해서 자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래서 너무 무리한 운동을 시키는 건 오히려 밤 늦은 시간에 좋지 않은 것 같고 이렇게 스트레칭처럼 근육을 이완시키는 동작들 네, 그런 가벼운 움직임을 통해서 숙면을 하게 해주는 게 좋고 좀 이른 시간에 조금 에너지를 더 쓸 수 있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유도해주면 좋을 것 네, 같고요. 옳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. 왜냐면 너무 늦은 시간에 너무 활동적인 운동을 맞습니다. 해버리면요. 몸이 다 깨고 뇌도 각성되거든요. 그러니까 다시 잠들기가 쉽지가 않죠. 저 같은 경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일자로 이렇게 쭉 몸을 늘려서 이러고 잠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고 일어나서도 바로 깨지도 않았어요. 잠자리에서는 항상 좌우로 틀고 위아래로 늘리고 해준 다음에 꼭 일어났지. 근데 우리 애는 또 잘 때 이렇게 쭉 펴서 안 자고 이렇게 꼬부르게 자요, 이렇게. 불쌍한. 자꾸 혼내서. 혼내서 아빠가. 또 반성해. 네.